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8강 시간으로서 188번부터 196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8번 부동산 투자 시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부동산 투자 시 위험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그렇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이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 8%이면 내가 최소 10% 요구했는데 8%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를 기각하게 된다. 맞고요. 3.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인데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이 30%이면 자, 20%인데 30% 나와. 이익이죠. 수요가 증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20%인데 부동산 투자 시 기대 수익률이 30%니까 그 부동산은 투자 인원이 많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4번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가 점점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이 같아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맞고요. 5번 투자 분석 결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자, 기대하는 수익률하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으면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게 크거나 같으면, 자, 크거나 같을 경우는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를 기각한다. 아니죠. 투자를 채택한다인데 기각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오고 하나 X 역시 틀린 문제 고르는 거니까 18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9번. 다음은 A 부동산에 대한 투자한 경우에 기대 수익과 그렇게 될 확률을 분석한 것이다.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A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자, 투자 가치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투자 가치, 투자했을 때의 가치는 수익률 아니죠. 그 수익이죠, 수익.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수익률로. 자, 그럼 수익은 얼마냐? 자, 이 기대 수익을 곱해주면 되는데, 기대가 1000만원이에요. 그 확률이 50%. 곱해줬을 때 가격이 나올 것이고, 1400 곱하기 20 가격이 나올 거고, 확률은 어차피 다음은 1이니까, 이거 곱해주면 또 가격이 나옵니다. 그거 다 했을 때 가격을 다 이걸 더해주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50%는 얼마? 500만원이고, 자, 6에 30%는 6, 30, 180만원. 그리고 1400에 20%니까 10%면 140, 280이에요. 다 합하니까 9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는 수익이 960이고 그 수익을 요구 수익률 10%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10%는 10분의 1이고 960은 그냥 그대로 960이니까 요 1이라고 하면 1, 1, 1, 1 그러면 밑에 1 위로 올라가서 9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9600만원짜리 어느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답은 18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0번 무이익률이 4%, 위험 할증률이 5%, 인플레이율이 3%,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이익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인플레이율이에요. 다 위험이죠, 위험. 인플레, 물가 상승 위험, 위험 할증률 5%, 무위험률도 위험률입니다. 은행이나 국고채에 넣었을 때 위험률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4%, 5%, 9에다가 3, 12. 답은 190번은 5가 되겠습니다. 191번. 다음은 A 부동산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이에 대한 투자 분석 결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시장 가치가 9억 원이고 예상 수익은 1억 원. 자,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인플레 이거 다 합하면 뭐 나온다고요? 요구 수익률 나오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2, 3, 5, 10%. 이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 자, 투자 가치는 얼마고 투자를 기가가치, 채택가치. 먼저 투자 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가치는 그 요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수익을 뭘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1억 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10분의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분자가 위로 올라가서 10억이 돼요. 10억. 1억을 10분의 1로 나누면 10억이 됩니다. 자, 그럼 투자 가치는 10억이에요. 자, 10억인 거는 거예요. 두 개 있네, 두 개. 두 개에서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 10억을 비교했을 때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높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낮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0억은
시장 가치 구각보다 높으니까 투자를 기각한다, 채택한다.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왜? 시장 가치보다 높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2번.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다.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이 4%, 해당 부동산 이용 할증률 6%, 이 경우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물가는 안정되었다. 인플레이율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 가치는 자, 수익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고. 자, 3천만 원. 이때 거 두 개 좋아요. 국공채 이자율 4%, 그리고 위험 할증률 6%, 인플레이율 0%. 그러면 3천만 원을 1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자, 10%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0.1로 나눠도 되고, 그러면 3천은 10배가 돼버려요. 10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그럼 얼마다? 3억 원. 이런 문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193번.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 괄호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발생 확률 곱하기 예상 수익률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경제 성향이 있고 상황별 확률이 있습니다. 비관적일 때 20%, 정상적일 때 40%, 낙관적일 때 40%. 그리고 경제 상황의 예상 수익이 4%, 물음표 10%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과 예상 수익률을 곱한 값을 더하면 되죠. 그럼 곱해 보겠습니다. 요 20%는 이게 0.2입니다. 0.2. 0.2 곱하기 4는 0.8이 되겠습니다. 0.8. 그리고 40은 확률이 40%니까 숫자로는 0.4가 됩니다. 그래서 0.4 곱하기 이거 x라고 보면 이거는 0.4x가 되겠습니다. 자, 40% 0.4죠. 곱하기 10. 그러면 이것은 4가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한 값이 8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한 값이 8.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4.8. 네, 숫자는 숫자로 더하고 이 미지수가 있는 0.4는 그대로 0.4x로 놔둡니다. 이것이 8이라는 얘기니까 0.4만 냅두고 0.4에서 4.8을 이항을 시키면 8 빼기 4.8. 이 부호가 바뀌죠. 이항하면. 그래서 3.2가 됩니다. x는 3.2를 0.4로 나누면 8이 나오죠. 그래서 8이 정답이 됩니다. 8을 찾아보니까 3번이네요. 19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유형을 설명했다.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따르는 보상을 얻으려 한다. 맞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 따라 행동한다. 맞고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맞습니다. 4. 위험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증가하고, 그렇죠.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은 증가하는 겁니다. 위험 회피형의 한계 수익은 체감하고, 위험 중립형의 한계 수익은 일정하고, 위험 수익형의 한계 수익은 체증합니다. 이런 한계 수익이 체증하지만 수익도 체증하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 동일한 위험도에서, 같은 위험도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자,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 낮은 거 원할까요? 높은 거 원할까요? 그렇죠. 높은 거 원하는 겁니다. 자, 원한다. 근데 낮은 거 원한다니까 틀렸죠? 이거 틀린 겁니다. 다 X고 하나 O, 다 O고 하나 X. 옳지 않은 거고 하니까 19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95번. 투자 시 발생하는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 위험한 투자 대상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국채나 정기예금 같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위험한 거 다 빼면 안전한 것밖에 없어요. 안전한 거 정기예금, 은행 이런 건데, 국채, 나라에서 발생하는 채권 같은 거, 그런 거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대상의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보수적인 거예요. 3.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투자 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투자 시 기대세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그렇죠.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즉 수익률을 높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4. 민감도 분석이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요소, 투입 요소, 결과, 그게 바로 민감도 분석의 핵심입니다.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 파악해서 그 민감도를, 결과를 분석해 보는 거죠. 5. 평균 분산법에서 평균 분산법은 평균은 기대값, 수익률을 얘기하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낮아진다? 틀렸죠? 그럼 표준 편차가 큰 쪽에 투자한다? 낮은 쪽에 투자하는 겁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구하는 거니까 195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분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평균 분산법은 위험이 발생있는 확률을 파악하여 위험 분석에 적용한다. 맞고요. 이 기대 수익은 평균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수익을 평균으로 가져가고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3. 기대 수익의 평균이 같은 경우, 평균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 맞고요. 표준 편차가 같아 위험이 같다는 얘기는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해서 채택합니다. 투자할 때 평균 값이 작으냐 아니라 큰 걸 채택한다. 이게 틀렸네요. 5. 투자한 A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5%와 투자한 B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2%인 경우 투자한 A가 언제나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표준 편차 위험이 5%인데 기대 B는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표준 편차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의 선호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를 했어요. 다 X, 다 O, 하나 X. 틀린 걸 구하니까 19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18강 시간으로서 188번부터 196번까지 같이 함께 풀어봤습니다. 물론 풀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스스로 한 번씩 풀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